방금 소개받은 국학연구소의 이동호라고 합니다. 네. 제가 2008년도에 정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연구소가 국가고는 3개가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인 광복의병연구소의 학술이사로 그때 임명이 돼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좀 독립군 역사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연, 어, 나름 연구를 하게 됐어요. 책도 여러 가지 이렇게 모으게 됐고요. 오늘 주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인데요. 총을 든 역사학자 희상 김승학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희상 김승학 선생님은요, 역사학자십니다. 그런데 그냥 역사학자가 아니라 독립군 장군이셨어요. 이 1920년대 가장 활발하게 무장 독립투쟁을 벌였던 삼부라는 게 있었는데요.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였습니다. 그중 참의부라는 군대를 이끄셨어요. 총사령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총사령관이 역사학자세요. 참의부는 육군 주만 참의부라는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임시정부 산하의 직속 부대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1924년 한 해만 해도 750번의 국내 진공작전을 벌여가지고요. 수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분들 대부분의 모습은요.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무명 독립용사로 남아있고 그 부대를 이끄신 분이 바로 김승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김승학 선생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오늘 간략하게 15분에 걸쳐서 보실 텐데요. 흔히 이렇게 굉장히 독립운동 하신 분들 중에서 자신의 재산이 있는 분은 재산을 내놓고 명예를 내놓으신 분도 계신데 시상 김승학 선생님은 그런 돈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이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굉장히 똑똑하셨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자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목숨을 내놓고 움직이려고 하시는지 그분이 원하시던 대한민국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 모습입니다. 55세 때 모습인데요. 감옥에서 막 나오셔가지고 찍히신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없었으면 만약 그때 돌아가셨으면 지금까지 사진이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찢어진 가난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정말 가난하셨어요. 지금 보시는 이런 사진들은 김상학 선생님의 사진은 아니고요. 실제 그 당시의 사진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김성학 선생님의 남매들은요, 등계에 살아기 썩어 먹었고요. 부모님은 순전히 등계만을 먹었습니다. 등계를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 보시면 봉신현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그 시절. 예, 등계만 먹게 되면요, 변비가 오죠. 소장이 탈이 나서 변비가 옵니다. 그래서 아기 때 우는 날이 많았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송곳으로 똥구멍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단 말이 그때 생겼죠. 예, 바로 그 가난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가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정말 꿈도 못 꾸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8살 때 나무하러 갔다가요. 예,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 친구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친구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너 나무하지 말고 나랑 서당 가자,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서당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희상 김성하 선생님은 사실은 몰락한 양반의 후손이었거든요. 머리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서당에서 공부하고 난 뒤에 집에 갔더니 집이 난리가 났던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동네 애 하나가 늑대한테 물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희상 김상학 선생님이 나중에 쓰신 책을 제가 다 읽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야단쳤는데 어린 8살짜리 승학은 얘기합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부모님들은 갈등합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자기 집도 없는 그런 집에서 진짜 남의 논을 이렇게 부쳐 먹으면서 그 가난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선택을 이렇게 부모님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책이 없어가지고요. 그 책들을 전부 다 손으로 필사를 다 합니다. 책이 없으니까. 겨우 등록금 내는 것도 가난한 집 애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등록금을 냈습니다. 네. 제 기록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가난하든 부자든 공부에 대한 열의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그 일제강점기 넘어갈 때 전국에 수많은 약 3만 개의 서당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이 김승학 선생님이셨던 겁니다. 예, 첫 번째 스승인 조국동 선생님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게 됐고, 자신은 가난하지만 흔히 생각하잖아요. 가난하면 세상에 대한 반항심이 생기지 않을까? 아닙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그 방향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진정한 독립을 꿈꾸면서요. 불과 20살 때 압록강을 건넙니다. 왜? 대한민국의 진정한 독립을 내 손으로 이루겠다 해가지고 만주벌판에 있는 그런 위력자들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그게 첫 번째 압록강 도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독립운동이 됐습니다. 그가 해낸 일이 너무나 많아서 몇 가지만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임시정부 소속 독립신문을 복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 편찬위원장을 지냅니다. 독립신문 사장이 되시는데요. 이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원래 그 임시정부 산하에서 그 전에 그 19세기 말에 독립신문이 있었죠. 서재필이 만들었던 독립신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독립신문을 임시정부 산하에서 이광수가 처음에는 이제 사장 겸 해서 발행인으로 해서 독립신문을 만드는데요. 이광수가 배신을 하게 되죠. 예, 지금은 뭐 이런 얘기 다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광수가 배신을 합니다. 자기 애인한테 빠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는데 그냥 탈출하는 게 아니고요. 이 김승학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예, 근데 김승학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그 전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돈을 많이 이렇게 걷었습니다. 왜?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김승학한테 500원을 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승학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 500원이면요. 1000원이면요. 그 한양에 귀화집을 살 수 있었거든요. 1000원에. 500원이면은 귀화집 사는 돈 반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지금 치면은 강남 아파트 30평 기준으로 해서 강남 아파트 반값 하면 되겠죠. 한 10억 됩니까? 10억 그러면 한 5억 정도 되겠네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런데 그 돈을 선뜻 줍니다. 아, 우리의 정신을 역사는 정신이다. 독립신문은 또 나와야 된다. 현재를 알아야 된다 해서 500원을 주는데 그 500원을 가지고 애인하고 같이 도망을 갑니다. 또 그 500원을 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독립신문사 위치를 다 알려버립니다. 그리고 인쇄소도 다 알려버립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그래서 우리의 독립신문을 만들 수 없게 됐습니다. 프랑스 조계지 안에 있었지만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만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승학 선생님은 자기의 돈은 아니죠. 독립 그 자금으로 된 돈이었지만 김승학 선생님은 이거는 다시 복관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의 소식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 실제 독립신문은 김승학 선생님에 의해서 나중에 영문으로도 발행이 됩니다. 왜? 서양에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복관이 됩니다. 김승학 선생님이 가짜 중국인 행사해 가지고요. 복관을 시키고요. 인쇄소 위치는 오직 김승학 선생님만이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뒤에 몇 년 동안 계속 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김승학 선생님이 발행했는 독립신문입니다. 한문으로 돼 있고 나중에는 한글로 독립신문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예, 이것을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김승학 선생님이 이게 독립하려고 했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당군의 국가 건설에서 이렇게 찾았던 겁니다. 실제 김성학 선생님은 대종교인이었고 대종교인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해방위에는 대영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요 도전님이라 이렇게 저기 대영 같으면은 저기 우리 홍합 나철 선생님이 대영이었거든요.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죠. 홍익인간 이화색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독립구 사료 이렇게 보면은 대종교인 요번에 제 유튜브 4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셨거든요. 당군이 국가건설, 즉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1941년 11월 28일에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 보면은 홍익인간 제세이화가 아니고 이화세계, 정확히 우리 조직에 쓰는 이화세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심에 희상 김성학 선생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927년 3부로 흩어졌던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라는 부대를 통합하려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뭐 간단하게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를 얘기하지만 신민부는요 50만 명을 거느렸습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그 거느렸던 땅 자체가 지금 남한보다 커요. 정의부도 신민부 못지않게 컸습니다. 만주 땅에서. 가장 규모가 작았던 참의부는요. 국가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신민부, 정의부는 국가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학교도 신민부는요. 100개 정도 있었습니다. 정의부도 지금까지 뭐 26개의 학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는 두세 배 정도 많았다고 연구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 참의부는 그런 국가 형태로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 그 임시정부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전투만을 벌였거든요. 예, 그래서 규모는 신민부, 정의부보다 작았지만 정말 신민부, 정의부보다 이상의 그 전투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3부를 통합하는 운동을 주도하는 와중에 일본인에게 잡혔던 것입니다. 이게 통합운동을 벌이는 와중에 복귀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고문이 그때부터 가해졌습니다. 정말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그 일본에서 얻으려는 게 있었죠. 일본이 바로 희사한 선생님께 얻으려 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상해에서 무기를 얼마나 구입했는가. 그 구입한 무기로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일본에서는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간 수집한 독립운동사 자료를 내놔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왜 여기에 주목했을까요? 바로 독립운동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신을 일깨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희사 선생님이 내놨을까요? 그 끔찍한 고문 속에서도 절대 아무것도 불지 않습니다. 정말 단 하나도 불지 않습니다. 누구와 만났다 불지 않고요. 어디에 있다 절대 불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고문을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김구쌤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고문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김구쌤이 내가 어떻게 죽는지 봐라 하면서 뛰어들어가지고 기둥에다 머리를 박아버리죠. 그때 김구쌤이 돌아가시지 않고 머리가 이게 쪼개지셨는데 이게 피가 절절 흐르니까 저놈은 고문해도 소용없구나 해가 일본이 포기하죠. 희상 김성학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력은 얼마나 좋으신지 그렇게 고문했는데도 결국 사시긴 하셨거든요.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5년 동안 정말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는 그 장소에다가 가둬둡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 1991년도 영화인데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쇼생크 탈출. 예. 이하나님 보셨고요. 최우영님, 봉신영님 보셨습니까? 안 보셨군요. 그러면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개봉됐던 모든 우리나라에 개봉됐던 외화 중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얻은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쇼생크라는 끔찍한 감옥에 갇힌 그 분이 나오십니다. 근데 거기에 뭐 일주일만 그 독방이라는 곳에 가두면은 미쳐버린다 그러는데 주인공이 무려 한 달 동안 갇혀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엄청난 정신력 얘기했는데 희산 선생님은 5년 동안 갇혀 계셨거든요. 그런데 말도 잊어버리지 않고요. 모든 걸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해냅니다. 엄청난 정신력이죠.
거기서 나중에 이제 그 풀려나는데 풀려나고 난 뒤에 그 어떻게 합니까? 예, 찾으러 갑니다. 자신이 숨겨놨던 만주에 흩어졌던 독립군 자료, 자기만의 아는 찾으러 갑니다. 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와의 약속? 이미 12년 전에 돌아가신 박은신 선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박은신 선생이 어떤 일을 하셨죠? 상해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면서 역사학자였지 않습니까? 독립운동 지혈사를 쓰셨죠. 그 후에 10여 권의 우리 민족 사설을 쓰신 역사학자셨습니다. 약속을 나눴습니다. 선생님, 살아생전에 박은식 선생님께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독립운동 지혈사를 통해서 우리의 아픈 역사를 얘기하셨다면 나는 해방 이후에 기쁨의 역사를, 역사책을 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희상 김승학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셨는데요. 그 책을 발간하셨는지는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분의 간단한 양력을 쭉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았어요. 유명한 신민회에도 가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베일 강연을 통해서 옥고를 또 치르셨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머리 좋으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한문 시험에서도 특등을 하실 뻔 하셨어요. 왜? 비리 때문에 이게 놓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보면은 신문물을 익힐 수 있게끔 회유가 돼가지고 이분이 그 신문물을 익히는 그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직접 그 무력 투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에 있는 동삼성에 있는 강무당에 입학해 가지고 체계적인 무장 독립 문제 그 투쟁을 위한 그 군사 훈련도 받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3.1 운동 이후에 이분이 진가가 발휘되죠. 만주 무장 독립 전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무기를 가져옵니다. 시간이 되면 그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게 탈출하게 됐는지, 일본 그 피해가지고 어떻게 그 무기를 만주로 가져오게 됐는지, 예,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말할 수 없어. 옥수수밭에서 딱 있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인가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딱 버틴다 그대로. 안 잡히기 위해서 왜 다 둘러쌌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탈출해 이게 뭐 영화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이게 영화 이런 게 영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역사 전공하신 분 중에서도 예, 그분 쓰시는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대종교 연계 및 참교를 받으시고 굉장히 높은 관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46세 때 참의부의 4대 참의장을 지냈습니다. 4대 참의장 그 참의부의 그 특징인데요. 직접 그 총사령관도 직접 전투에 다 나가거든요. 총사령관 한 사람 한 사람 죽으면은 그 다음에 참의장이 되는 겁니다. 4대 참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7세 때 삼부 통합 운동을 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돼 가지고 이제 나중에 풀려나죠. 그리고 풀려나자마자 이거 이제 더 이상 이제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하고 또 풀어줬는데 웬걸요 제정신 차려가지고 풀려나자마자 바로 그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가지고 있잖아요. 다 이게 독립운동사 그 기본 자료들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독립신문을 복관하면서 이제 독립운동사를 이제 일단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마음에 안 들으셔가지고요. 나중에 1964년도에 84세 때 한국 독립운동사를 탈고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책이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돌아가신 바로 다음에 유고집으로 한국 독립운동 독립사가 출간이 되고요. 그 책이 요 책입니다. 요 책, 지금 안 보이시죠? 네, 제가 이게 보일 수 있도록 이게 해드리겠습니다. 가상 배경 선택해서 네, 요 책입니다. 이 책 가짜 책이 아니고요, 원본입니다. 나중에 국학원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박물관에 안 가고 제 손에 이게 와 있습니다. 네, 책 원본이에요. 이런 거 번역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거 지금 한문으로 돼 있고 막 국한문 혼용으로 돼 있는데요.
이 보면은 이게 보면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뭐 700 몇십 번 했던 뭐 전투 부대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이 무엇보다 사진들,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책으로 나오려면은 10권 정도 나와야 된답니다. 요 희산 선생님의 증손자가 김병기 박사님이라고 60대 되시는데 이분이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 계신데요. 책을 내려면 10권 정도 책이 나온답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글씨로 쓰여 있거든요. 이런 걸 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도움을 안 준다고 그러네요. 아니 독립군 사령관이 낸 책 이상으로 정확한 책이 어디 있어요? 직접 전투를 치렀고, 아니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고위직에 계셨고, 예? 그리고 지금 대종교에서 지금 치면은 우리 치면은 도전님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 있었는데, 이런 책을 번역해서 내야지. 이런 번역을 내가 이거를 구한다고요. 엄청 고생했어요. 국학원에 있어서 이게 다행인 거죠, 지금.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거 제 복관도 안 됐습니다. 예, 복관도 안 됐어요. 이거 내야 되잖아요, 이거. 네. 정말 이게 다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나중에 시간 많으면 얘기하고요. 한국 독립운동사, 구글에서 제가 캡처 이렇게 했는데, 구글에서도 되게 헷갈리게 막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거죠. 이게 뜨거운 가스만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책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 있는지,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예. 김승학 편저 한국 독립사, 독립문화사에 나왔습니다. 예. 독립문화사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적혀 있는 걸 보시면은.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아이고 제가 시간 많이 잡아먹네요. 희산 김성학 선생님이 쓰신 애국가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음은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고 요것을 마무리 좀 할까 싶습니다. 네. 백두산 삼천담보 한데 모여 한배님 당군입니다. 한배님이 건국하신 우리나라 만세. 높고 둥근 백두산은 우리 민족 기상이며 맑고 깊은 천지물은 우리 결의 정신일세. 우랄산부터 대마도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대마도까지 수륙 수만리 우리의 선조들이 살으시던 보금자리라. 이 기상과 이 정신을 모두 합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후령 마지막 부분은 후렴구입니다. 무궁화 화려한 금수강산 배달민족 배달나라 길이 사랑하세. 여기도 배달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작사자 희상 김성학 선생님이고요. 요것은 희상 김성학 선생님의 글씨입니다. 친필입니다. 요거는 지금 보시는 건요. 김성학 선생님 친필 애국가입니다. 네. 요즘 애국가 논란이 많은데요. 차라리 뭐 그렇게 논란 많으면 많은 모양이면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때 마무리하기 전에 이 김성학 선생님의 말년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감옥 풀려 나온 55세 때 모습이고 84세 때 이 모습입니다. 네.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가를 이렇게 말씀 나누지만은 사실 누가 누군지 사실은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얼굴 한번 보시고 눈도장 한번 찍어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립니다. 예,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